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선생님들? 아, 네. 오늘 질문을 해주신 클라라 님이신지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긴 한데, 선생님께서 오늘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누가 손을 들으신 것 같네요? 네. 김 선생님 손 들지 않으셨었나요? 좀 전에? 네. 그냥 인사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마이크 켜주세요. 다른 분들도 인사 좀 할게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또 목소리 켜서 인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오늘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네,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질문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그 미리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걸 저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아주 신박한 부분에 대한 걸 질문하셨는데, 혹시 이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개념, 그리고 이걸 질문을 보시고서 어떠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나는 좀 이랬고, 나는 이런 것 같다, 이게.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질문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저는 가해자 모방 파트에서, 네, 어, 이제 생각이 됐던 게 학교폭력의 그 음, 루틴이 음.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음, 피해자였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네, 가해자로 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음, 네, 네,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너무 네. 좋은 이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또 들어주셔서. 맞아요. 가해자를 모방해서 내 안에 부분이 생겨나는 경우가 진짜 학교폭력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또 다른 선생님 뭔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가해자 모방 파트 보고 나서 나는 이랬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그냥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 실제 삶이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삶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화하고 그런 것들이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고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가해자 모방 파트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목소리를 내주세요, 선생님들.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는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네, 이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까 네, 앞서 말씀하신, 이 선생님 말씀하신 학폭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도 그 부분은 같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게 어떤 관계에서든, 뭐 저 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좀 당하고 네, 다른 데 가서 분풀이하는 그런 음, 관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이렇게 생기면 집에 들어와 음, 가지고 음, 저희 아내한테 뭐 분풀이를 한다라든지 음, 뭐 그런 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뭔가 예 네, 그런 어떤 오용되는 그래도 뭔가 쌓여 있는 거 뭔가 풀고 싶어 하는 네, 네, 그리고 네. 더 자극받는 그런 저 자신의 입장 그러면서 그게 또 저 권위하고 뭔가 네, 이렇게 네, 네, 연결되는 뭔가 내가 네,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렇죠. 저의 심리가 네, 작용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예, 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그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 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오히려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고스란히 상대에게 힘을 어떻게 보면 부리는 그런 것이기도 하겠네요. 또 다른 선생님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나는 이걸 보고 나서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걸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근데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겨나고 이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자,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이야기한 상황들 속에서 제 마음속의 움직임으로는 네.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그 부분이 억울함이라는 마음과 좀 연결되어 있는 듯해요. 네네. 더 얘기해 주세요. 음, 그래서 내가 당한 것이 되게 비합리적이고 음, 수용되지 않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이제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네, 이 분노 감정을 네네, 표현하고 네,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예. 네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뭔가 내게 쌓여있던 것이 네. 내가 그런 가해자에게 봤던 방식 그대로 나오는 것일 것이다. 맞을까요? 네. 아마 네. 그래서 그 억울한 그런 느낌, 내가 가해자에게는 어떤 손해를 보고 가해를 받았던 것이 고스란히 내가 억울함이 쌓여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 모방 파트라는 거는 어떤 좋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뭔가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는 분 있으실까요? 가해자 모방 파트. 저는 네, 그 이상 어떤 이렇게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걸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수치당하고 맞아요. 수치스럽고 억울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가해자 모방 파트는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가해자의 에너지를 그대로 들여와서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 모방 파트에 대해서 어, 그 가해자 모방 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가해자 모방 파트라고 해야 될지 모방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뭔가 따라하고 있어라고 하는 판단적인 용어 같아서 조금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그거보다는 뭐 가해자 에너지를 받아들인 파트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비난하고 혼을 내셨는데 저도 아들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있고 어머니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뭐 정신분석이나 그런 데서는 내사가 됐다, 투사가 됐다, 또는 세대 전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IFS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비난하는 이런 경험,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걸 경험을 어린 시절에 제가 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런 비난하고 혼나고 그런 방식,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의 전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더 혼나거나 야단 맞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해자의 모방을 하게 될 때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전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들여와서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방하는 부분, 에너지를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혐오하는 부분도 같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싫어했던 가해자의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나도 수치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런 가해자의 에너지를 들여온 부분도 있고 그런 가해자의 에너지를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없애거나 죽이려고 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다들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 특히 학폭이든 어린 시절 성폭이든 부모님의 어떤 폭력이든 어떤 그런 가해나 폭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린 것을 경험한 부분에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를 들여온 부분을 경험한 사람은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을 다시 겪지 않게끔 하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적인 숭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의도가 있다라는 걸 그 가해자의 피해를 받은 이 내담자가 이해하고 그 부분을 어 관계를 형성하고 이 부분이 그런 힘을 쓰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그런 어린 시절에 학폭 폭력이든 트라우마 경험을 한 그런 상황이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이런 이 가해자의 에너지를 들여온 부분을 그래서 오해를 하고 다른 부분들이 혐오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쫓아내 버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 부분이 "내 게 아니야."라고 해 버리기도 해요. 이건 그 가해했던 학교 폭력 아이의 그 에너지가 그냥 들여온 거고 "내 게 아니야." 그렇게 치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신 분 쪼끔 손을 들어 봐 주실래요? 네, 이 선생님. 네, 선생님 얘기 말씀 듣고 지금 금방 제가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네.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좀 엄하시기도 하고 또 네. 화를 좀 자주 내시는 편이셔서 네네. 제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발달이 됐다고 그럴까요? 음음. 그게 너무 싫었었고 그 음. 부분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난 담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제 모습을 보면 어떨 땐 제가 주장해야 될 때도 그냥 참고 음음. 예, 음. 이렇게 화를 폭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들을 이렇게 누르는 음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은 네. 말씀하셨고요. 예예. 네. 더 얘기해 주세요. 어 그게 그 말씀하셨던 그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도 아 하고 또 어떨 네. 때는 반대급부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께 네.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엄마의 나쁜 에너지가 들어왔어. 이건 내 게 아니야." 네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어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인제 네. 제 자신을 이제 못 보니까 네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요. 음. 음.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제 자신 스스로가 혐오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제 내담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알코올을 먹으면은 폭력을 쓰는 여성 내담자이거든요. 근데 필름이 끊겨서 폭력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을 쓰는 알코올 부분을 만나는데 그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내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 에너지를 들여온 것 같나요? 그 방식을 들여온 것 같나요?"
의도가 뭔가요? 그랬더니 좋은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없고 그냥 망치려고 하고 내 인생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온 거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게 아니라 남자친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선생님? 네네. 혐오하는데 오히려 닮아가 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걸 내 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걸 치료자가 아주 주의 깊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진짜 그렇게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가해자를 에너지를 들여온 것이 싫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부분한테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쓰는지 조금 물어봐 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이 부분이 하는 말이 힘을 갖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쓰는 학생이.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갖는 게 뭐가 좋은지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대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기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면 뭐가 좋다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기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고 나는 안전하게 될 거라고 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부분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는 이 부분이 안전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인 거죠. 그렇게 좋은 의도가 있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 가해자 모방 파트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내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이기면 그때서부터는 뭐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뭔가 파괴를 하거나 해치려고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할 때는 이 내담자의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 질문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조금 손을 들어봐 주실래요? 손들기 기능으로 손을 들어봐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진짜 가해자를 모방해서 내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가해자께 들어온 건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희생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그래서 가해자의 에너지를 받아들인 부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해자에게 그 에너지가 그냥 나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은 내담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진짜 들어온 거예요. 빙의처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조 선생님? 네, 지금 이거 들으면서 충분히 그, 이해는 됐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중에 약간 중복되게 느껴지는 게, 갑자기 지금 어디서 온지 몰라요 라고 많이 한다는 얘기에서, 제가 약간 무속속의 짐하고 약간 헷갈려졌어요. 이거 무소속의 지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음, 그게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무슨,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가해자의 네네.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가해자 모방 파트가 되기도 하고, 그 경우에는 네네.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예, 진짜 가해자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 네네. 안에서
이 내담자를 뭔가 파괴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여튼 좋은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소속의 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쪽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신 거네요. 맞아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무소속의 짐인 것처럼 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 모방 파트를 싫어하니까. 아, 그럴 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남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폭력을 쓴다고 하나요? 폭력을 써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폭력을 쓰는 게 어떤 의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힘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힘을 가지면 어떻게, 뭐가 좋은지 물어보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좋은지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서 얘가 뭘 의도로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의도라면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모방 파트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추방자를 오히려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그 가해자 에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도 조금 해볼 텐데, 그 다음에 물어보셨던 게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요. 힘을 추구하거나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이거나 어떤 가해를 했거나 그 모습과 닮아 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폭력이 피해자에게서 많이 등장하는 게 맞고요.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권위자나 권력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다른 내면 안에서의 부분들을 다루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을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고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호자이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가해자 모방 부분, 가해자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그 부분과 관계를 쌓고 그 부분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좀 줄이고 그 부분과 연민을 느껴서 치유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거죠. 가해자처럼 에너지를 쓰고 나면 수치심에 휩싸이고 쓰레기 같고 다시 그러고 나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가해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한테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제가 저는 IFS 치료에서 무소속의 짐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여태까지 무소속의 짐을 얘기하는 경우는 딱 2번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은 메이지 그런 무소속의 짐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고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귀동냥한 걸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을 품고 있는 부분이 한을 품고 있는 뭔가가 이제 들어올 때 그 한을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소속의 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무소속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이 뭔가가 부분이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내담자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랑 협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게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요. 근데 그 인도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빛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기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무소속의 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싸우거나 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도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나타났을 거라는 걸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게 내담자에게 머무르는 것보다는 너가 원래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지금 필요할 거다라는 걸 설득하고 그 부분을 돌려보내주고 그거 같이 목격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생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정도 영역이 되면 심리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에 뭐 신부님들이 그런 거, 목사님들 그런 거 많이 하셨지만, 뭐, 귀신 쫓는다, 빙의한다, 몸에서 나쁜 에너지 내보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수기도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 영역을 조금 벗어난 영역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호소하는 내담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내담자들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뭐 이상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 부분이 필요한 만큼 목격되어지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보내주는 작업을 IFS 치료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IFS 치료사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영역을 무속인들이 했잖아요. 무속인들이 한풀이하고 그리고 정말 그 들어온 영역을 보내주고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유경 선생님 조금 크리스찬이신 걸 알고 계셔서 어,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상하게 안 들으셨으면 하네요.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이런 경우 또 제가 이런 내담자 안 맞이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뭐 혹시 이 말씀 안 들었다고 하면 되게 후회를 할 것 같고 또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놓으니까 지금은 안심이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 내면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을 겪은 이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겪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너는 겪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생겼냐, 의심의 눈초리로 볼 테지만 그 일을 겪는 사람은 그 고통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전생에 대한 거든 또는 뭐 외계인이 왔다고 하는 거든 또는 뭐 그런 빙의든 또는 뭐 어떤 것이든 내담자에 대해서 치료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만 가질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IFS 치료사의 그 창시자인 리처드 슈얼츠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너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너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게 리처드 슈얼츠의 모토이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좋은 질문 해주신 후배님께도 네, 감사한 느낌이네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놓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나에다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원래 내담자 안에 있던 에너지가 같이 건드려져서 그게 이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무소속의 짐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용어나 그런 것에 조금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떤 뭐 부분과 이게
또 뭔가 어떤 상승작용이든 어떤 뭘 해서 내 안에서 부분이 만들어나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부분의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도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소속의 지민이 아니면 이게 뭐 가해자 모방 파트니 그런 용어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전체의 이 한 사람이라는 이 귀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뭔가 에너지를 들여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의도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부분과 관계를 만들어 그 부분과 충분히 관계를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하고 주방자를 찾고 주방자를 치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짐을 내려놓게끔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안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좋은 의도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건 나름대로 또 들어보고 그 부분도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잠깐 내면 체크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면을 잠깐 살펴봅니다. 나도 미처 모르는 내 안에 다양한 내 안의 부분들에게 내가 잠시 멈춰서 너희들을 알아차리려고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고 전해봅니다. 이렇게 이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려고 잠시 멈춰 있는 나 자신, 이 나 자신이 바로 진정한 나인 본연의 나, 나의 본질인 셀프라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나, 그 중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비난하는 부분, 열심히 뭔가를 하는 부분, 내가 이 보이스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 피곤할 때 나타나는 부분, 어떤 부분이든 또는 상처받은 부분이든 정말 많은 부분이 내 안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느끼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다라고 전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도 나의 주의를 더 필요로 하는 나와 간절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도 잠시 살펴봅니다. 그 부분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그 부분을 떠올리고 있는 이 순간, 내 몸에서 어떤 몸의 부분이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내 몸에서 어떤 에너지로 나타나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알아갈 거다. 내가 너를 잊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게도 내 안에 있는 다른 부분들에게도 내 안에 있어줘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조금은 뭔가 피해가 되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많은 부분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나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의 우주와 같은 나 자신도 알아차려 봅니다. 각각이 하나하나의 우주에서 더 확장돼서 큰 우주로 이 보이스룸이라는 곳에서 이 또 하나의 우주에서 연결되고 만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여기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30분만 해야지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오래 길게 해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